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킷 스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에, 지금까지 서킷 스위칭에서 사용하는 스위치 두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가 있었고 타임 디비전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타임 디비전 스위치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서킷 스위칭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 디비전밖에 쓸 수 없었는데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제 디지털이 되고 나니까 서킷 스위칭을 쓰는 기술에서도 서킷 스위칭의 데이터를 예, 디지털 형태로 만드니까 디지털 형태가 되면 저장도 가능하고 가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타임 디비전 스위치를 쓸 수 있게 되었었다 하는 말을 했었죠. 자, 이제 패킷 스위칭 완전히 다른 방식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면 어떤 스위치를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 거의 끝날 부분에 시작된 이야기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스위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라우팅 프로세서 그리고 스위칭 패브 그리고 구성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인데요. 이거 인풋 포트가 여기 있고 아웃풋 포트가 여기 있고 라우팅 프로세서와 스위칭 패브리 각각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인풋 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지금 뭐가 들어올까요? 패킷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만 사실은 패킷은 우리가 생각할 때 0101, 1010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 손으로 두는 건 뭐였어요? 이건 디지털 신호죠. 신호. 예, 절대로 비트가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호의 형태로 바뀌어서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스위치 얘기하게 되면 벌써 유선인데요. 예, 어떻게 됩니까? 뭐 구리선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라인 코더가 들어가 있죠. 라인 코더 중에서도 특별히 입력 쪽이니까 뭐를 해주는 거예요? 라인 디코딩 해주는 라인 디코더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결국 여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0101, 1010 뭐 이런 이제 드디어 비트 형태로 변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이제 처리를 해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데이터 링크 처리를 해주게 나면은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지금 새로 들어왔다 치면 프레임이 새로 들어왔다 치면은 여기로 입장하게 되겠죠. Q의 다음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앞쪽에 있는 다른 프레임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 마침내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겠죠. 예, 그러고 나면 입장하는 겁니다. 어디로? 스위칭 패브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스택으로 치자 그러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처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101 이런 식으로 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 이제 데이터 링크 처리 거쳐서 이제 Q에 들어갔다가 예, Q에 들어갔다가 이제 입장하게 되는 거죠. 라우팅 프로세서는 예를 들면은 너 목적지가 어디야? 목적지 패킷의 목적지를 물어본 뒤에 그럼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출력 포트 어디로 나가야겠다. 출력 포트 어디로 몇 번으로 가라. 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 테이블 엔트리들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스위칭 패브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적지가 너 어디가 했는데 뭐 특정한 목적지는 여기 포트 N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라우팅 프로세서에게서 섰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중간에 어떤 장치들을 설정을 해서 그 장치가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 포트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뭐 멀리 갈 거 생각 말고 요 안쪽에서 결정을 내릴 때 너 이 패킷은 어디로 가야 한다. 어떤 출력 포트로 가야 된다. 뭐 이를테면 포트 N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결정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뽑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사히 갔다고 치죠. 포트 N까지 갔어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여기인데요.
여기가 나가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거죠.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쓰겠죠. 이 프레임이 그러다가 이제 맨 앞까지 전진하면 드디어 여기로 넘겨집니다. 그럼 데이터 링크 레어 프로세서를 거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프레임이 뭐 0101 이런 비트 형태로 여기에 주어지고 피지컬 레어 프로세서에 주어지고 여기서 뭐가 될까요? 여기도 또 라인 코드가 있겠죠? 얘는 내보내는 거니까 뭐야? 라인 인코더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뭐가 나가겠어요? 여기 보면 신호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칭 패브릭의 내부를 들여다볼 텐데, 스위칭 패브릭을 어떤 걸 쓰느냐. 재밌게도 크로스바를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요즘엔 거의 잘 안 쓰고요. 서킷 스위칭에서도 크로스바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로 바뀐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크로스바 좀 쓰다가 반연 스위치라는 것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반연 스위치의 약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좀 보완한 것이 배처 반연입니다. 반연 스위치는 왜 이름이 반연? 이게 반연 트리인데요. 반연 트리. 보시면 이런 사선으로 된 가지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도 보이죠. 이게 도대체 나무 그 트렁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가지들인데, 이게 여기서 뭔가 이게 뿌리인 것 같아요. 뿌리인지 가지인지 구분이 안 가요. 덜렁덜렁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좀 가는 가지들이 보이죠. 내려오다가 땅에 닿잖아요. 그럼 이게 기둥처럼 이게 붙게 서요. 그래서 이 트리는 재밌는 모양이 이런 수직의 기둥들도 있고 사선으로 뻗은 가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반연 스위치라고 불러요. 이 반연 스위치는 n by n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n by n인데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가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서킷 스위칭에서도 크로스바에서 출발한 뒤에 멀티 스테이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거 봤었죠. 여기서도 스테이지들이 있는 멀티 스테이지예요. 반면도 똑같아요.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고요. 그 스테이지의 개수는 1, 2, 3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n에 따라 달라집니다. n의 로그를 취한 개수만큼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 스테이지는 2x2의 마이크로 스위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들이 있으면 이 스테이지에 이런 마이크로 스위치들인데, 요것은 크게 보면 이거 하나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2x2예요. 이 두 개 인풋, 두 개 아웃풋. 그래서 2x2이고요. 이 안쪽은 두 가지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냐면, 그냥 똑같이 위쪽 것을 위쪽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해서 위쪽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위로, 이렇게 X자로 되거나 평행되거나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2x2 스위치가 됩니다. 이것이 요 각각의 마이크로 스위치들이고, 각각의 스테이지들은 이런 여러 개의 마이크로 스위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칭 패브릭의 핵심은 이 반연 스위치고요. 그 반연 스위치의 약점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서킷 스위칭에서 배웠었던 그 블락킹 문제가 생겨요. 블락킹. 그래서 블락킹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이 블락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락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배처 스위치라는 걸 앞에 붙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반연 네트워크, 배처 네트워크.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면 더 큰 규모의 진짜 네트워크를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네트워크라는 말을 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처, 원래 네트워크인데 배처 스위치를 앞에 붙여요. 근데 이 배처가 해주는 게, 여러분들 소팅 배웠으면 머지 소트 알죠? 그 머지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소팅이 필요하냐? 뒤에서 예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락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배처 배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배년 스위치예요. 여기 보면 이제 n은 지금 8입니다. 그래서 8개의 입력이 있고 8개의 출력이 있어요. 이거 벌써 까먹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뭘까요? 여기 이렇게 나가면 뭐가 나와요? Q가 나오죠. Q를 다 거쳐서 나오면 뭐가 나오죠? 데이터 링크 처리하죠. 그거 끝나면 피지컬 레이어 처리하죠. 그리고 내보내죠. 뭐예요 여기? 프레임이 이제 등장하고 데이터 링크 처리하고 나면 이게 01, 01, 01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피지컬 레이어 처리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신호가 되죠. 여기 뭐 됐어요? 라인 코더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앞에서 보셨죠 그림? 요거 포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그게 왼쪽 오른쪽에 나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도 맨 마지막에 어디서 입력이 들어왔겠어요? 패킷이 Q에서 들어왔겠죠. Q 전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 링크 처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피지컬 레이어가 있죠. 그 피지컬 레이어 처리 부분에 뭐 라인 디코더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8개의 입구가 있고 지금 2에서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1로 들어왔어요. 패킷이 지금 1로 들어왔다. 그런데 나 1로 나가야 된다. 7번으로 그죠? 어떻게든 이렇게 가가지고 1로 나가야 된다. 그거 누가 결정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라우팅 프로세스가 너 어디가 목적지 물어보고 아 그래? 그럼 글로 가? 아 그러면 너는 포트 7번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 7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 복잡한 구조를 헤치고 나가서 7번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까만 선들은 설정하는 선이 아니고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고요. 설정은 뭐냐면 여기 스위치들의 설정입니다. 아까 스위치들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죠? 통과시키든지 크로스시키든지.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통과시키든지 크로스시키든지를 각각 다 컨트롤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라우팅 하고 싶은 7번을 향해 가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반전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결정이 됐어요. 라우팅 프로세스에서 110, 즉 6번 10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 어디로 가야 된다가 곧 이 스위치들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11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연결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따로 그린 것이 아니라 원래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여기서 그린 거 아니에요? 앞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것이 인풋 1이니까 1로 이제 패킷이 들어와서 it happened to come in to this place. 오케이? 첫 번째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인풋 포트 넘버 1으로 온 패킷이에요. 그러고서 가고 싶은 곳이 이제 어디 여기 어디 이제 연결된 어디 쭉 가면 나오는 무엇이겠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 프로세서 생각해 보니까 그 6번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여기 목적지가 여기 있어요. 목적지 최종 목적지. 목적지는 먼 곳에 있는데 어쨌든 이 문으로 나가야 나오는 목적지. 그래서 이제 6으로 가야 해 라고 하는 결정이 라우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통고가 됐어요. 너 6으로 가라. 어떻게 갈 거냐? 6이 뭐냐면 110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니까 1로 가야 무조건이에요. 어디 딴 데 갈 게 없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A2 스위치에. A2 스위치 연결됐어요. 근데 1이잖아. 1. 설정이 1.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0, 1. 자, 1 따라가야 돼요. 근데 1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얘는 어디서 들어왔어? 위로 들어왔잖아요. 위로. A2 스위치 저기 복잡해서 근데 1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를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로 나가래요? 0 말고 1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로 돼 있어야 되죠. X.
그래서 X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따라가야 돼요. 1번 따라가면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예요. B4에 다다르게 됩니다. B4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비트. 이건 첫 번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거, 이건 세 번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라고 그래요? 1이라고 그래요, 역시. 예, X가 돼야 되겠죠. 위로 들어왔는데 1로 나가라고 하니까 X로 설정을 해줍니다. 1로 들어가고, 이번엔 0이라고 그러죠. 또 밑으로 들어왔는데 위로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도 X입니다. 이렇게 해서 110 따라가면 이렇게 나와서 6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전 스위치는 목적지, 이걸 주소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포트 번호죠. 아웃풋 포트 번호를 한 비트씩 사용하면서 가면 돼요. 그렇게끔 이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스위치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블러킹이 생길 수 있어요. 블러킹. 뭐 블러킹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5번으로 들어온 놈인데 010, 즉 포트 2번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0, 그러면 0으로 보내죠. 1로. 쭉 따라가면 1, 그러면 이제 밑으로 보내주겠죠. 쭉 따라가면 0, 그러면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무사히 나가게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뭐 성질을 보게 되면 저기 MBIN 네트워크이잖아요. 입력된, 출력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를 보시면 여기서 들어온 0, 1, 2, 3, 4, 5, 6, 7 여기서 들어온 패킷들이 다 목적지가 달라야 충돌 안 나겠죠. 목적지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3번으로 가고 싶다. 얘도 3번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3 볼까요? 3 뭐예요? 3이 0, 1, 1이죠. 한번 가게 만들어 볼게요. 자, 0, 0, 1, 1, 0, 1, 1, 3번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저쪽에 또 3번 가고 싶다는 놈이 또 있다 치자고요. 뭐 얘도 3번 가고 싶다. 2, 0, 1, 1 여기서 쫑나죠. 충돌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8개가 들어와 가지고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데, 예, 그 중에 어느 둘 혹은 그 이상이 같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충돌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무슨 스위치가 되었든지 간에 망고불유면 어떤 블랙박스를 거쳐갔는데 얘들이 나도 일로 가고 싶고 나도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딘가에서 충돌 나겠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배년 스위치가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건 당연한 원리로 n 팩토리얼 개의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나는 1번으로 가고 싶고 나는 3번, 나는 7번, 6번, 4번, 5번,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1, 2, 2번. 그다음에 0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막 바꿔서 목적지가 다 다르게 퍼뮤테이션 해서 나오는 개수 정도밖에는 통과 못 시키죠. 그건 뭐 그거는 어렵지 않은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컬리전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수가 이만큼인데 컬리전 나게 돼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가 같다는 것이니까 목적지 같음에 의해서 컬리전 나는 거죠. 그런데 이 n 팩토리얼은 충돌이 늘 안 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라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충돌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블락킹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니고. 자, 이게 맥스예요, 맥스. 그래서 블락킹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블락킹이 나느냐.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아니고 이 경우 아예 목적지가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지도 말기로 하고 이거는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배제하고라도 남은 n 팩토리얼계에서도 충돌이 날 수 있다니까요. 즉 블락킹 가능해요. 블락킹 가능. n 팩토리얼에서도
n 팩토리얼 종류의, 그죠? 나는 어디 가고 싶어, 어디가 다 목적지가 다르면 오 됐어라고 하고 싶은데 됐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언제 그러면 블락킹이 발생하느냐? 배년 수치의 약점 요거예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센딩 오더로 소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홀이 없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두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블락킹 안 나요. 블락킹이 나지 않을 조건이 두 가지인데 어센딩 오더로 소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센딩 오더로 소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홀이 없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지금 어떤 순서로 적은 거냐면 여기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돼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0으로 가고 싶다. 1번, 3번 가고 싶다. 4번, 6번, 7번 그리고 가고 싶 패킷 들어온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노 패킷. 노 패킷. 아무도 이번엔 입력된 패킷이 없어요. 이 포트로는. 그럼 여기에 배년 스위치를 거치게 되면은 얘네들은 잘 갑니다. 아, 이거 0이면 위쪽이지. 예, 0번은 0번으로, 1번은 1번으로, 3번은 3번으로, 4번으로, 6번으로, 7번으로 이렇게 잘 가요. 그래서 블락킹이 이 안에서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 밑에 얘처럼 소팅은 돼 있어. 0, 1, 3, 4, 6, 7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어센딩 오더로 소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빵꾸가 나버렸어.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애들은 다 연속으로 이 입력 안 들어오는 애들은 다 밑으로 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떡하니 지금 여기 입력이 없는 인풋 포트가 이 입력이 있는 인풋 포트보다도 먼저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블락킹 나요. 이거 뒤에 가서 얘를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센딩 오더로 소팅하는 배처 네트워크, 배처 스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배처로 처리를 했죠. 요거는 뭐에 대해서? n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요 n 팩토리얼 계의 조합에 대해서는 배처가 그럼 소팅해줘서 처리를 해서 블락킹 안 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같아서 문제 생겼던 것은 여기서 처리해줘.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일단 요 성질부터 이해를 하고 나서 얘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랩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충돌나지 않게 하느냐는 조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무 정신 사납네요. 색깔을 바꿔야겠다. 자, 이렇게 모범적으로 어센딩 모드로 소팅이 돼 있고 구멍은 이들 사이에 없고 맨 뒤로 쳐져 있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가고 싶다는 애가 프레임이 들어오고 얘는 1로 가고 싶다는 애가 1로 들어오고 얘는 3으로 가고 싶은 애가 1로 들어오고 4로 가고 싶다고 들어오고 6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얘는 7로 가고 싶다고 하고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입력이 없어. 자, 0으로 가고 싶대요. 그럼 0, 0, 0이죠. 0, 0, 0. 그러니까 0, 0, 0, 1로 가죠. 그럼 1로 가고 싶대요. 그럼 0, 0, 1이죠. 0, 0, 1. 그죠?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 3이래요. 0, 1, 1이죠. 0, 1, 1. 3으로 무사히 가고요. 지금까지 충돌 없죠. 그 다음 4로 가고 싶대요. 1, 0, 0이죠. 1, 0, 0.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 6으로 가고 싶대요. 1, 1, 0이죠. 1, 1, 0. 또 잘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7, 즉 1, 1, 1인데요. 1, 1, 1입니다. 잘 갔죠? 예,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실험을 해봐도 다 그렇게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중간에 구멍 난 애를 볼까요? 예. 자, 0 없고 1, 3, 4, 6, 7 없고 이렇게 돼요. 0, 0, 0 1로 잘 갔습니다. 당장 1 가고 싶은 애가 여기 2번 포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0, 0 여기서 쪽 나죠.
그래서 요 성질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반연에서는 어센딩 오더 소팅 데이 때 이런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반연에다가 반연 스위치 앞에다가 뭘 붙이냐? 첫째, 매처 스위치를 붙입니다. 요거는 뭘 위해서? 블락킹 방지. 블락킹 방지를 위해서 어센딩 오더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센딩 오더 소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입력 포트 이름이고 입력 포트 번호고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기 어디 가고 싶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센딩 오더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얘 3 가고 싶다고 그러고 얘는 뭐 1 가고 싶다고 벌써 틀어졌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없고 빵꾸나고 뭐 얘는 뭐 2로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얘 뭐 7 그다음에 뭐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없고 엉망이죠. 이걸 배처를 거치고 나면 이거 이제 머지 소트예요. 머지 소트를 하고 나면 여기 얌전하게 1, 2, 3, 4, 5 없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들어가도 반년 스위치에서는 중간에 블락킹 안 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무리 머지 소트를 잘해줘도 예를 들어 뭐 같은 데 가는 애가 하나 있어. 나는 0 가고 싶다 그러고 없고 3 가고 싶다 그러고 없고 3 가고 싶다 그러고 2, 4, 1 뭐 이렇게 됐다가 쳐. 요 같은 데 가고 싶은 게 나오죠. 그러면 0, 1, 2, 3, 3, 4 이렇게 되죠. x 이렇게.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기 충돌을. 그래서 트랩 모듈에서는 뭐 하냐? 요 놈 하나를 보내고 요 놈은 빼줘요. 그리고 위로 올려요. 그래서 0, 1, 2, 3, 4 하고 3 하나는 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트랩이에요. 트랩이 뭐예요? 트랩. 트랩도어죠. 트랩도. 트랩도어가 뭐냐면 바닥에 푹 꺼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 알죠? 이게 트랩이 덫 같은 건데 이게 덫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덫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예. 트랩도어라고 아예 밑으로 푹 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이 둘이 걸어가다 한 놈은 밑으로 푹 꺼져서 여기 저장소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3 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리 잡아 돌려야 되겠죠. 다음번 기회를 노려. 그러고서 예. 뭐 물론 이제 뭐 이거 얘만 억울하게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디테일들은 빼고 어쨌든 예, 여기 트랩도어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예, 다시 소팅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팅되게 해서 다음번에 들어온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소팅돼서 순서대로 들어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여기 내년에 들어오는 입력들은 어센딩 오더로 소팅되고 중간에 구멍은 없고 구멍이 있다 그러면 밑에 쪽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안쪽에서도 블락킹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들은 시간 순서에서 좀 뒤로 밀어갖고 한 놈을 같은 목적지로 동시에 가자 하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8장이 끝났어요. 사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약하자 그러면 어, 지금 서킷 스위칭이라는 스위칭 기술과 패킷 스위칭이라는 스위칭 기술이 있고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만 가능해요. 서킷 스위칭은 아날로그 시대부터 내려온 기술이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스위치를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밖에 쓸 수가 없었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자 비로소 그때 타임 디비전 스위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패킷 스위칭은 완전히 디지털 시대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서킷 스위칭 때 썼던 그런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를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얘도 그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인 그 뭐예요
크로스바 스위치를 이제 썼었다가 바로 이제 길을 달리해서 배년 스위치로 나아갔고, 배년 스위치가 문제가 발견이 되고 분석이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처 스위치 앞에다 붙이고, 그래서 머지 소트를 해줘서 어센딩 모드로 소팅을 하게 하고, 구멍은 뒤로 제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을,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시간 축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있죠. 너 기다려,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목적지로 가는 놈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놈만 보내고, 이번에는 다음 기회를 이제 노리라고, 같은 놈 중에 한 놈 뺀 나머지 놈들은 다시 배치와 스위치 입력적으로 돌려줘서 다음번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서 해결을 했다 이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8장 스위칭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이제는 이제 9장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진행한 뒤에 일부를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자, 챕터 9. 드디어 이제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를 졸업을 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앞서 이제 뭐 학기 초에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 레이어가 완성이 되고 나서야 쌓을 수 있는 2층이에요. 그러니까 탑에 1층 없는 2층 없듯이, 그죠? 1층이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면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라고 했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해주는 일이, 요 말 명칭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한 개의 링크 건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 두 개의 통신하는 디바이스 사이에 신호 만들어놓은 거죠. 신호. 이 비트로 들어온 이런 것을 신호의 형태로 바꿔줘서 전달하고, 그 신호를 보면서 다시 원래 보내고 싶었던 데이터로 복원을 해내는 이런 형태로 하는 만들어서 통신이 가능케 하는 실제로 물리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계층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고, 이 피지컬 레이어가 되고 나면 사실 전달할 때 한 비트 혹은 몇 개의 비트를 보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 공부할 때 R이라는 그런 팩터가 있었잖아요. R이 뭐예요? R이 하나의 심볼, 즉 시그널 엘러먼트 한 개마다 몇 비트 실어나르냐 하는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결국 이 R이 크지 않았죠.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건 뭐 0.5도 있었고요. 맨체스터 같은 곳에서는 R이 0.5잖아요. 그래서 두 심볼 가지고 한 비트를 표현할 때도 있고, 하여튼 R이 큰 값이 아니에요. 제가 몇 장이었어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할 때, 모듈레이션 배울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지금 현재 가장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얼마냐, 그 얘기 했었죠.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심볼 한 개 얼마? 10비트. 정말 지금 첨단, 연구 단계에 있는 첨단 얼마? 12비트. 크지 않아요. 최첨단 이 정도니까. 그리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무한히 느릴 수 없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가능케 하려면 뭐였어요 이게? 신호의 종류잖아요. 신호의 종류. 이 신호의 종류를 예를 들어 12라고 그러면 4096개예요. 4096개.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기술의 문제뿐 아니고 채널 상황의 문제죠. 예? 안개가 뿌연 상황에서 저쪽에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나냐 도지냐, 뭐 색깔이라고 그러면 저게 빨간색이냐 진홍색이냐 주홍색이냐 주황색이냐, 뭐 구분이 잘 안 되죠.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4096개 점을 찍어 놓고 요 인접한 두 개의 점을 구분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마구 흔들리거든요. 이게 채널이 안 좋으면 마구 흔들려. 이게 이쪽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했었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셔넌 theorem 기억나죠? 셔넌이 뭐라 그래요? 예, 네가 누릴 수 있는 비트 퍼 세컨드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밴드위스, 퀀티티와
퀄리티, 채널의 퀄리티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널의 퀄리티가 안 되면 뭐 용 빼는 제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황이 좋을 때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R이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뭐 왜 기술도 기술이려니와 채널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R만 크지 않아요. 그죠? 2분의 1,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기껏 올라가야 뭐 있는 힘 다 써봐야 채널 무지무지 좋을 때 10, 12 이 정도가 되거든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이야기할 때 피지컬 레이어에서 이렇게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비트들의 수가 심볼 하나하나를 보내는 거니까 비트들의 수가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네 개, 뭐 10개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내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나의 링크를 건네준다고 하는 건 피지컬 레이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보낼 때 조직을 해서 보내요. 조직.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 레이어가 갑자기 뭐 1000비트를 한꺼번에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피지컬 레이어는 피지컬 레이어를 일을 계속 할 것인데 보낼 때 여기서 뭔가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끝날 텐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수학여행을 가요? 수학여행 가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택시 타고 거기까지 와서 모여.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묶어주는 게 효율적이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비용도 싸져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보낼 비트들을 이른바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묶겠다. 앞에서 스위치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이란 말을 할 수 없이 써야 돼서 언급했고 여러분도 프레임이 뭐여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프레임이 바로 비트를 상당한 숫자로 많이 모이게 해서 이걸 한 단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쪼개져서 심볼 단위로 이제 코딩이 돼서 나가게 될 건데 어쨌거나 얘들은 한 단체, 한 단위로 여겨지고 한 단위로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에서는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비트들을 프레임으로 묶어내고 그 프레임 단위로 뭔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개의 링크를 건너감에 있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 하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